네, 안녕하세요. 경매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가를 한번 보는데요. 일단 동탄에 나와 있는 테크노밸리에 있는 1층 상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서 경매로 나온 상가 입찰 가격 산정할 때 방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은 이 물건을 한번 보죠. 동탄 골든 아이타워 유찰이 많이 됐죠. 보통 이렇게 새 건물 같은 경우 감정 가격은 거의 분양 가격에 뭐 근접하겠죠. 뭐 어떤 비교 사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의 분양가에서 책정을 합니다. 이런 테크노밸리 쪽에 있는 상가들은 동탄 같은 경우는 뭐 전철역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상가들이 있는데 여기도 뭐 오랫동안 공실이었다가 뭐, 뭐 어떻게 임차인이 지금 있기는 있어요. 제가 맨날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7억 3천짜리가 2억 5천까지 됐는데 자, 초보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많이 떨어진 거 위주로 보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7억 3천 이상으로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왜? 월세가 많이 나오면 월세가 만약에 이게 한 뭐 350, 400짜리다. 그러면 당장 1차 때 입찰을 했겠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공실로 오래 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싼 가격일까요? 그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월세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미등기 감정 가격 포함되어 있지만은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미등기 되어 있는 아파트나 상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리 중이라서 그래요. 아직 그 대지 지분에 대한 정리 중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다 정리가 되니까요. 분양 가격에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땅값이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를 보시면은 동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테크노밸리가 보통 이런 파란색이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인데요. 자, 왼쪽의 주축 지식산업센터는 금강 펜트륨 IX. 이것도 이제 입주한 지 한 1년 한 반 정도 됐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가장 큰 단지가 이렇게 현대 실리콘밸리. 요거는 올 5월 말 그때 입주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여기는 상가는 많이 기대들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경매 물건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골든 아이타워 요 건물인데 한미약품이 여기 조그맣게 있죠. 지금 보면 굉장히 작은 건물이 되겠죠. 이 부지도 상당히 넓은 부지까지 다 한미약품인데 뭐 나중에 건물이 크게 들어오겠죠. 뭐 어쨌든 요 건물인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거리가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의 모든 버스가 동탄으로 가는 거의 모든 버스가 여기를 많이 지나가요. 상당히 많이 지나가요.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는 복잡하지만은 어쨌든 대중교통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건 임차인 현황 보시면은 500에 100만 원. 나중에 싸게 들어왔죠. 이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이 알고 들어온 거죠. 경매가 나갈 것을. 지금 19년 근저당이 있고요. 압류 이 두 개 압류를 보고 들어온 거죠. 이미. 그러니까 경매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월세를 계속 안 냈다면 상당히 많은 이득을 받겠죠. 보증금을 이미 다 까고도 남는 이득을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모르겠지만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차피 말소 기준 등기 이후로 입주했기 때문에 소멸됩니다. 같이 임차인도 소멸이니까 이거를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분하고 뭐 재계약을 한다면은 어차피 공실이에요.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은 뭐 좋겠죠. 그러면은 우리 낙찰 가격을 산정할 때 자, 지금 최저 가격이 2억 5천이에요. 최저 가격으로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 월세 1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월세 100만 원. 그러면 이게 괜찮은 물건일까요? 아닐까요? 뭐 별로죠. 별로. 자, 만약에 이게 한 150만 원 정도만 되면은 괜찮은 물건이죠. 괜찮은 물건이요. 2억 5천 뭐 3억 정도에 받아도 괜찮은 물건이에요. 150만 원이면. 자, 계산하는 방법은 월세 곱하기 200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곱하기 200을 하게 되면은 2억이죠. 100만 원 곱하기 200을 하게 되면 2억. 2억이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했을 때 6%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200을 하면 월세에 곱하기 200을 하면 6% 수익률이 돼서 항상 경매 상가 경매를 낙찰받을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2억이 기준이기 때문에 애매해요. 이 가격 2억 5천을 조금 넘게 받아서 100만 원을 가지고 물론 미래 가치가 있다면은 충분히 가져가겠죠. 이제 미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앞으로 뭐 몇 년간은 사실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 유찰이 되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한 명이나 두 명까지 갈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뭐 싸다고 또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건물도 뭐 그럴듯해 보이고 한미약품 앞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자 누군가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1층은 그러면은 그 월세를 내고 내가 장사를 할 때 어떤 업종이 들어와 가지고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상가는 입찰해야 됩니다. 자, 예전에 하나 낙찰된 거 그냥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예를 들기 위해서 요거는 위례에 있는 상가입니다. 위례에 있는 2층 상가인데 3억 3,300이 최저가인데 4억에 낙찰됐어요. 그럼 많이 들어왔죠. 4명이나 들어왔어요. 2등은 3억 5천. 그러면 3등, 4등은 3억 3천대, 4천대란 얘기죠. 굉장히 박한데 어쨌든 이분은 4억씩이나 주고 왜? 월세가 있으니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계속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요거 아니죠. 요겁니다. 임차인 현황에서 볼 때 이제 1,500에 300, 2,000에 215만 원. 보시면은 요거는 예전 임차인이에요. 예전 임차인. 예전 임차인이 2,000에 215만 원 있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1,500에 300이 들어왔다면은 굉장히 잘 받은 가격이죠, 이거. 300만 원. 그러면은 우리가 공식대로 하자면 200을 곱하면은 6억짜리 상가는 된다는 뜻인데 4억에 받았으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4억에 달달이 300만 원을 월세로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자, 근데 대부분이 임차인 신고가 잘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한 20% 정도,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가가 괜찮다 그러면 직접 가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있다면 얼마에 있는지, 계속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임차인이 이 상가의 인테리어를 얼마나 한 건지. 많은 인테리어를 했다면은 오래 가겠죠. 그러면 그 월세를 계속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대부분 이제 공실이 많은데, 그러면 주변 부동산에 이제 들러서 물어봐야 되겠죠. 이 상가를
월세 얼마에 내놓으면 누군가 들어와서 임차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분양가, 뭐 감정가 이런 거는 무시하시고 이거 50만 원 월세 50만 원 내면 누가 들어올까요? 하면은 그런 식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 의미 없어요. 감정 가격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그 가격 곱하기 200을 하셔가지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위로 쓰든지 아래로 쓰든지 마음에 들고 미래 가치가 있으면 더 위로 쓰셔야 되고 그냥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러면 그 가격을 쓰시면 되고 자, 위치가 별로다 그러면 그 아래쪽 가격으로 쓰셔야 됩니다. 곱하기 200을 하셔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그렇게 상가는 입찰하시면 됩니다. 감정 가격에서 많이 떨어진 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매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